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0년 9월 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ITQ 엑셀 2016 버전 최신 기출문제 풀이로서요. 정기검정 A형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버전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제가 B형을요. 2010 버전을 풀이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자, 시험장에 가시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형 프로그램 실행킨 다음에 수험번호를 로그인하라 라고 하는 절차 요구되는데 건너뛰겠고요. 엉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엑셀 실행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게 2010 버전, 요게 2020 버전. 2010 버전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면 해당 문제지를 그 전에 먼저 배포를 받을 겁니다. 배포받은 문제지에 첫 번째 수험자 유의사항 공통적으로요. 답안 저장에 대한 표시가 되어지는데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반드시 저장하라.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답안 저장을 엑셀에 실행되어지면 답안 저장하겠는데 2016 버전은 새 통합 문서를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 실행되어지면 저장해야 되니까 왼쪽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 실행시키기 위해서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면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명은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그래서 오늘 날짜를 제가 수험번호로 가정해서요. 이렇게 입력하고 하이펀 본인 이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험표 명기된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장 아이콘 저장 버튼 클릭해서 저장이 되면 상단에 제대로 저장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이제 문제지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고정적인 답안 약성 요구 조건으로서 두 가지. ITQ 엑셀에서는 모든 작업 시트의 A열로비는 1로 하세요.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을 하라.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트 하나만 있으면 요 추가 버튼을 꾹꾹 눌러가지고 3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시트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왼손이 도와줘야 되죠. 어떤 키?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시트 3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졌고요. 시각적으로 여기에 보면 대갈록 그룹으로 그룹이라고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열럽이 저희가 조정해야 되니까 마우스 포인트를 A에다 올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 바로가기 메뉴에서요 열럽이를 선택을 합니다. 열럽이 선택. 자, 열럽의 대화 상자의 기본 입력값 8.38인데 얘를 1 입력해서 수정을 하고 확인 버튼 또는 엔터키 눌러가지고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A 열럽이가 1로 수정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시트 탭 이름 수정하기 전에 1작업으로 넘어갔을 때 1작업에 보면은 첫 번째 조건 요구사항이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알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 글꼴이 아닌 다른 글꼴 수정을 꼭 요구합니다. 그래서 현재 1, 2, 3시트가 선택된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모든 셀에 글꼴을 수정해 줄게요. 자, 모든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쉬운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A하고 1하고 만나는 이 사각형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셀, 사각형 격자가 모든 셀이에요. 모든 셀이 선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 글꼴은 맑은 고딕 1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맑은 고딕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굴림으로 수정을 하세요. 마우스 클릭,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이렇게 누르는 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수정하는 게 빠릅니다. 자, 모든 셀의 글꼴 굴림의 11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이름 수정할 겁니다. 시트 이름, 시트 1 더블 클릭하세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시트 1을 더블 클릭.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제1 작업. 요구 조건이 고정입니다. 고정.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 제2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제3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자, 이름 수정이 끝났으면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현재 선택된 시트는 제1작업 시트니까 반드시 제3작업 시트니까 반드시 제1작업 시트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 자, 줄여가지고 네. 자, 아무 셀이나 선택해서 셀 선택 해제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될 사항으로서 문제집 첫 번째 1작업 네, 출력 형태에서요. B4에서부터 J14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열 단위별로 데이터 입력을 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갈록구름이 1, 2나 갈록구름이 3, 4, 5, 6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문제집 보면서 할게요. 네. B4에서부터 엑셀요. 엑셀 제가 화면을 이렇게 제가 띄워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약간 네 배치만 좀 조정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필요성 없습니다. 네. 왜 문제지가 종이로 주어집니다. B4에서부터 J14까지 B4에서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 이렇게. 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B4부터 J14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거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확대 조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쭉 문제지 보고 달핑 치시면 돼요. 열 단위 입력한다 그랬죠. B4셀 선택돼 있어요. 도서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영어는 대서부터 구분합니다. 이 하고 난 다음에 숫자 키패드 수를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네, 키보드 오른쪽 단에 넘버라키 누르고 숫자 키패드 네, 0, 5, 2, 5 입력하고 엔터키. 숫자 키패드 오른쪽에 또 엔터키 하나 있죠? 네. 2, 1019 엔터키. H 1027 엔터키. H 1020 엔터키. A 1011 엔터키. H0522 엔터키. A 1026 엔터키. H0523 엔터.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2020년 요거 그래 다 입력해 주세요. 네, 2020년 출판 도서 수 엔터. 이 대문자 E-B 오케이 북 가격 단위 콜론 원의 중간 값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셀 포인트가 C4셀로 이동되어지니까 네. 도서명 지지 않는다는 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플레인 센스 심리학이 나를 안아주었다. 방구석 미술관 11계단 킹덤 숫자 2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엔터 엔터 엔터. D4셀인데 C 너비보다 글자가 삐쳐 나와 있으니까 CD 경계선 더블 클릭. 그래서 자동 눌러브 조절. D 내용 입력해야 되니까 네 요거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쿵. 출판사 엔터. 마음의 숲 띄어쓰기도 고려해야 됩니다. 마음의 숲 맞자만 입력하고 자동 완성되면 엔터키. 웨일북 외자만 입력하고 엔터키. 블랙 PC 엔터키. 왜 엔터키. 마 엔터키. 불 완성되면 엔터 엔터 엔터. 지은이 김연수 김수현 김동현 이정미 조원재 최사장 김은희 오찬호 엔터 엔터 엔터. 갈록구름이 3, 4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출간일 엔터. 날짜 데이터는 직접 보이는 그대로 입력하세요. 네.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빠르겠죠. 2018 숫자 키패드 오른쪽 상단에 하이펀 있어요. 03 하이펀 둘둘 엔터. 2020 하이펀 03 하이펀 16 엔터. 2018 하이펀 하나하나 하이펀 16 엔터. 2020 하이펀 01 하이펀 14 엔터. 2018 하이펀 08 하이펀 03 엔터. 2016 하이펀 12 하이펀 10 엔터. 2020 하이펀 03 하이펀 23 엔터. 2018 하이펀 01 하이펀 22 엔터 엔터 엔터. 자, 입력은 여러분들
요 멈추시고 직접 입력하시고 하시면 돼요. 저는 설명을 조금 제한된 시간 내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고는 있습니다. 자, 숫자 데이터 입력할 때 1, 2 쉼표 빼고요. 숫자 값만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숫자 값만. 네, 12000 이렇게 엔터. 138000 엔터. 14000 엔터. 14000 엔터. 16800 엔터. 17000 엔터. 15000 엔터. 14500 엔터. 세 한 칸 띄우고 번째로 높은 도서 가격 도서 코드 엔터키. H4제 두 줄 돼 있어요. 두 줄. 네, 꼭 나옵니다. 두 줄 바꾸는 거. E 하이펀 북 대점 적으면 된다. 영어. 가격까지 입력하고 여기 줄 바꿈이 돼야 되니까 네, 이때는 네,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 된다. 네. 하나 더 눌러줘야 된다. 뭐 Alt키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왼손으로 Alt키 누르고 오른손으로 엔터키 눌러보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입력한 상태에서 그러면 줄 바꿈이 이렇게 될 겁니다. 갈로 열고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입력 완료했으니까 그냥 엔터키 이렇게. 네. 너비가 좁은 거는 넓혀주면 돼요. 자, 7600 엔터. 9660 엔터. 9800 엔터. 9800 엔터. 11000 엔터. 7200 엔터. 6800. 숫자는 똑같은 거 입력해도요 자동 완성 안 돼요. 네, 150 직접 다 입력하셔야 돼요. H14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데이터 유효성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입력 안 하셔도 돼요. 분류 갈로꼬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엔터키 저기까지 내린 다음에 네, 설명 얼굴이 좀 가리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옮겨가지고 도서 가격은 입력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할인 가격. 네, 요거도 마찬가지 두 줄이니까 네, 할인 가격이라고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키 누르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왼손으로 하나 더 눌러줘야 된다. 뭐 Alt키를. 그래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줄 바꿈 내면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엔터. 갈로꼬름이 2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입력한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좀 줄여가지고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B4부터 J14까지 내용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비값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열과 열의 경계선 네, 적당하게 문제지하고 비교해가지고 해당 출간일 요 E하고 가격 네, 이북 가격하고 출간일 됐고 이 정도 네,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풀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안 되셨으면 동영상 설명 멈추고 입력하시면 되죠. 자, 입력했다고 가정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는 풀이 순서는요. 데이터 입력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의 편집이라고 네, 정보 박사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명칭입니다. 조건 편집이 있거든요. 조건으로 주어지는 편집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편집사항을 조건 외 편집이라고 네, 분류해서 출력 형태와 같게 해줘야 돼요. 테두리 설정, 그 다음 설명합,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 조정, 행높이 설정이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설정해 줄게요.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되어진 상태에서 B4에서부터 연속 범위를 콜론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표시할 때 J14 이렇게 하면 아, B14부터 J14 여기 연속 범위까지 이야기하는구나. 네. 자,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 설정할 거예요.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 다음 다시 한 번 더 이 펼침 버튼 다시 눌러요.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꼭 이렇게 하세요. 네, 출력 형태가 꼭 이렇게 우회되어져요. 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외에 안쪽에도 요 두 개 굵게가 되어 있는 건 좀 이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B4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설정해줘야 될 예상 중에 보면 조건 편집, 외 편집이지만 조건 편집에 보면 어차피 그 범위에 해당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서 정렬 기준이 있거든요. 당겨서 숫자 4개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니까 전체 지금 정렬, 전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전체 가운데 정렬 해줄게요. 홈에 맞춤에 요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블록 지정 해제하겠습니다. 블록 해제 아무데나 클릭.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라인 여기하고
요 라인도 굵게 해줘야 되니까 자 팁입니다. 네, 범위를 B5부터 J12까지 B5부터 J12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네, 이 범위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인 바깥쪽 굵은 테두리 얘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위아래가 굵게 처리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셀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력때 보면 꼭 이렇게 B13부터 D13과 B14부터 D14와 F13과 F14와 G13과 I13이 셀 합쳐져 있어요. 꼭 이렇게 요구되어 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범위 영역인 B13에서부터 D13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떨어져 있는 영역을 같이 선택할 때는 왼손이 컨트롤 키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른 채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B14부터 D14와 F13, F14와 G13부터 I1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4개 영역이 각각이 이렇게 셀이 합쳐지고 내용물이 중간 가운데 정렬되어집니다. 문제에서 반드시 요게 F14, F14 X 처리하는 거 반드시 요구돼요. 반드시 고정적으로 반드시 요구됩니다. 요거 처리해 줄게요. 자, F13 셀 마우스로 꾹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용도는 바로가기 메뉴를 띄우는 부분입니다. 네, 팝업 메뉴라고도 하고. 자, 실행되어진 바로가기 메뉴에 셀 서식을 선택하세요. 셀 서식 클릭하면 셀 서식 대화상자가 뚝딱 실행되어집니다. 실행되어진 셀 서식 대화상자에 위에 탭 목록 중에 테두리 탭을 선택하세요. 테두리 탭 선택한 다음에 X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상향, 좌상향 이렇게 X 모양만 만들어주면 돼요. 2개 저희가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네 눌러가지고 적용시킬게요. 그럼 이렇게 X 만들어졌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요. 여기서는 숫자 데이터가 요 범위 영역이 되겠습니다. 날짜 빼고요. 네,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 질문사항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요구 조건을 적용을 시킬게요. 정렬, 숫자 및 회계 정렬,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도서 가격과 이북 가격 G5부터 H 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요 오른쪽 정렬 해줄게요. 네, 오른쪽, 네, 수평 영역 오른쪽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요, 네, 해당 요 오른쪽에서 한 칸 딱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심표가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범위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홈 탭의 표시 그룹에 요 심표를 눌러주면 출력 결과치와 같게 이렇게 뚝딱 네, 바뀝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의 편집 마지막 사항은 이제 행 높이 조정하는 부분인데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1, 2, 3행에 이만큼 공간이 이렇게 보여요. 네, 높이를 조정해 줬다는 말이에요. 자, 1 행단위 선택합니다. 행단위 이렇게 선택하세요. 이렇게 1, 2, 3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행 높이를 선택합니다. 행 높이 값을 추천입니다. 추천. 네, 25 추천드릴게요. 무난할 겁니다. 25가 무난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25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네, 높이 조정됐고 다음 5에서부터 14행도요. 5에서부터 14행도 행단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 행높이 선택. 행높이. 자, 아까 25를 1, 2, 3 3개 행 지정했죠? 빼면 22. 그래서 네, 22. 이렇게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조건 외 편집적인 부분입니다. 조건 외 편집적인 부분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조건 편집 부분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네. 조건 편집 부분은 여기 보면 조건 동그라미 7개 있어요. 1번은 저희 미리 했어요. 남아있는 6개를 순차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물어집니다. 두 번째 요구 조건 제목 설정하라 이렇게 물어지고요. 제목에 삽입되어지는 도형력 문제에서 주어져요. 네. 순서도 왜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육각형이 아니고 네. 순서도에 준비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순서도에 준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 탭에 도형에 순서도에
준비 찾아보시면 어디에 있느냐면은 네, 첫 번째 안 보이는데 네. 준비. 아, 여기 있네요. 네, 끝에 세 번째. 순서도 준비. 네.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끝에 세 번째. 그 다음에 B1 위에서부터 얼마만큼 띄우고요. 출력 형태 봅시다. 네. B1 그리고 G3 중간단 정도. 네. 출력 형태 맞기. 그만큼 G3 중간단 정도. 이렇게 해서 놓을게요. 놓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문제지 보면서 할게요. 네. 문제지 보면서. 그래서 제가 세부 조건 화면상에 좀 보면서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약간 조정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드리죠. 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이 문제지가 파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 해당 종이로 주어집니다. 종이. 페이퍼로 주어지니까 종이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순서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옵셋 대각선 왼쪽 위로 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삽입된 도형에서 위에 도형 스타일 그룹에 도형 효과에서요. 그림자에서요. 바깥쪽에 9개 중에 왼쪽 위는 끝에 있는 9번째 거. 옵셋 왼쪽이 클릭 됐고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해 네. 인기 도서 관리 대장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출력 형태 대장도 한 칸 떨어져 있네요. 네, 관리 대장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글꼴 이렇게 요구조건이 있어요. 여기 맞춰가지고 설정할게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해. 자, 팁입니다. 요 도형에 이 글자 블록 지정해도 되긴 한데, 네, 블록 지정해도 되긴 한데 그냥 테두리를 꾹 선택하시고 홈 탭에 글꼴 설정하시게 되면 도형 안에 글자 네, 동일하게 요 적용하는 글꼴로 적용되어져요. 굴림 크기는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검정 색깔은 글꼴색 펼침 버튼에 테마색 두 번째 검정. 굵게는 글꼴 바로 밑에 있는 가진하기. 그리고 채우기는 요 깡통 펼침 버튼 눌러서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여기까지가 요구 조건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 출력 형태와 비교해 보면 안 맞아요. 네. 수평 정렬 가운데 세로 정렬 가운데를 추가적으로 맞춤해서 이 두 개를 눌러줄게요.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너비값이 약간 좀 안 맞아요. 보니까 제가 너비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얘를 좀 더 넓혀주고 출판사도 네, 지연이 G열도 F열도 마찬가지 조금 더 넓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도형의 테두리는 수정 안 해줘도 됩니다. 2016 버전은. 문제지는 2016 버전으로 만든 결과치가 주어집니다. 시험을 2015로 보시는 분들도 문제지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 조건으로서요. 네, 이미 셀에 결제란 작성을 하고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넣기 하고 원본 삭제.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네, 토시는 안 틀리고. 자, 저희는 이 작업 추천드리고요. 네,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어요. 이 작업 시트에 C2부터 F300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C2 선택하고 내용 확인 입력해주고 오른쪽 방향키 담당 팀장 이사까지 네, 지워줘야 되겠다. 이사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해당 범위 영역 C2부터 F300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 모든 테두리로 할게요. 홈 탭의 글꼴의 테두리 펼침 버튼의 모든 테두리. 수평 정렬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수평 정렬 맞춤의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이렇게 했죠? 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해당 확인 같은 경우에 두 개가 이렇게 병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C2,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서 이렇게 병합을 해주는데 인자가 문제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합 가운데 맞춤에 왼쪽 상단에 있는 가나 대각선 화살표 명령 아이콘 요거요. 클릭하세요. 방향. 여기서 세로 쓰기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로 쓰기 선택하면 이렇게 인자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 네. 열너비 및 핵높이 조정해 주도록 하겠는데 추천입니다. 추천. 네. 반드시는 아니고 C열 4, DF 7.5 그리고 네, 2행 17.5, 3행 40을 추천드립니다. 무난하거든요. C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D, E, F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그리고 2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핵높이. 자, 핵높이 대하상자에서요 17.5. 그 다음에 삼행 마우스 오렌지부터 핵높이 사인 또는 도장 찍어야 되니까 높이를 40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다시 숫자값 네 적어드리면 추천입니다. 추천. 반드시는 아니에요. 모양 어차피 출력 형태하고 같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렇게 숫자값을 알아놓으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작업 시간. 자, 완성된 결제란 네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홈 탭에 요 클립보드 그룹에 가위 밑에 있는 요 복사인데 요 펼침 버튼 누를게요. 요거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림으로 복사 선택.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복사 대하상자 실행됐는데 기본값 그대로 화면 표시 그림 확인 누르세요. 됐고요. 복사됐는데 어디에? 메모리에 저장됐어요. 눈에 안 보여요. 자, 제1작업에 출력 형태 살펴보니까 H1셀부터 붙여넣기. 여기다 마우스 오렌지부터 붙여넣기 옵션에 첫 번째 거 선택해도 되고 컨트롤 V키 눌러가지고 단축키로 붙여넣기 해도 되고 J열 있죠. 끝라인 여기 맞추세요. 자, H열에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 네 이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 조절점 요렇게 끌어가지고 너비를 조정해 주세요. 요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 반드시 지우라는 요구 조건 고정적으로 요구되니까 자, 제2작업에 저희가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 영역 C열부터 F열 범위장 잡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핵높이 조절했던 범위 2행부터 3행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작업으로 와서 요구 조건에 몇 번째까지 끝났냐면 하나 둘 셋 세 번째까지 끝났고 네 번째 고정적으로요. B4에서부터 J4 연속 범위와 G14와 I14 주황으로 채우세요.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이 범위 영역입니다. 꼭 이렇게 물어집니다. 네. 색깔도 안 바뀌고 계속 주황으로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주황으로 채우게 하겠습니다. 자, 제목 범위 영역, 네, 도서 관리부터 할인 가격까지.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범위 같이 선택할 때는 놀고 있는 왼손 도와주자. 네, 뭘 컨트롤 키를 눌러주자. 컨트롤 키 누른 채 요 두 개까지 선택을 했어요. 한꺼번에. 자, 그 다음에 채우기는 홈 탭에 깡통이죠.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이 세 번째 게 주황이에요. 이렇게 눌러서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요구 조건으로 넘어가서요. 유효성 검사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집니다. 네, 고정적으로. H14셀의 대상으로. 그래서 H14 여기 입력 안 해도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H14셀이 도서코드 B5부터 B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자, B14를 선택을 하세요. 마우스로 클릭. B14. B14가 아니고 H14.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H14를 마우스를 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은 데이터 탭으로 갑니다. H14 선택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찾아졌으면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네, 대하상자 실행되어지고 설정 고정입니다. 고정. 설정에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선택.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클릭 깜빡깜빡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네, B5부터 B12이니까 마우스로 B5에서부터 B12 영역을 블록 지정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절대 참조 형태로 해서 이꼴 달러비 달러5 콜론 달러비 달러12 입력되면 확인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시각적으로 달라진 부분 자체는 없던 게 요 펼침 버튼 하나 생겼네. 요 펼침 버튼을 눌러보세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네, 목록이 보이는데 문제지에 보이는 초기값은 네, 20525니까 첫 번째 거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구 조건에 다섯 번째까지 끝났고요. 여섯 번째 요구 조건으로서요. 셀 서식 이 문제 이용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기능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대로 나옵니다. 셀 서식의 요구 조건은 G5부터 G12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 이용하여 숫자 뒤에 1을 표시되게끔 하는데 예로서는 1, 2, 심표 0001처럼 표시되게끔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G5부터 G12 영역을 블록 지정하세요. 마우스로 G5에서부터 도서가격 영역입니다. G12까지를 블록 지정했어요. 셀 서식 적용해야 되니까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서식 선택해서 셀 서식 대하상자를 실행을 시킵니다. 셀 서식 대하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아까 저희 테두리 설정하면 테두리 탭 선택됐는데
표시 형식 탭 선택을 하고요. 표시 형식 탭. 그 다음 범주 종류는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당 표시 형식이 1, 2 쉼표 0001이니까 형식 목록 중에 천 단위 적용하는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하세요.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을 하면 형식 입력란에 요 선택한 형식이 딱 입력돼요. 샵 쉼표 샵샵 0 입력됐는데 추가적으로 원을 뒤에 덧붙여서 표시되게끔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형식 입력란 샵 쉼표 샵샵 0 뒤에 마우스 포인트 꾹 그 다음에 상따옴표 원 상따옴표 닫기를 수동으로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1, 2 쉼표 0001 됐죠? 자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수 주는 문제 요구 조건 하나 더 남아있어요. 네, G5부터 G10의 영역은 도서 가격으로 이름 정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점수 주는 문제인데 네, 너무 쉬우니까. 자 지금 현재 G5부터 G10이 선택되어 있다 그죠? 네, G5부터 G12까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름 상자요. 이름 상자 보면 G5 돼 있죠. 얘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이름으로 수정하세요. 마우스로 클릭 도서 가격 입력하 반드시 엔터키 눌러야 됩니다. 네,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요. 네, 7가지 요구 조건 편집 끝났습니다. 자 표서식 적용 네, 제 1작업은 표서식과 값계산 부분이에요. 표서식 부분인데 출력 형태하고 같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여기 결제라는 부분에 보면은 뒤에 이 선이 안 보여요. 셀 테두리 선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기 탭에 눈금선 체크박스를 해제하세요. 없애세요. 그러면 하얗게 이렇게 바뀌었죠. 네, 여기까지가 표서식 부분이고 240점 1작업 중에 100점 차지합니다. 100점. 자 남아있는 120점요. 네, 120점은 함수 6문제 하고요. 각 20점 차지합니다. 그리고 7번은 조건부 서식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함수 부분은요. 제가 5월달부터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풀이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6개 1번부터 6번까지 함수 문제 숫자적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하고 2번은요.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시게 되면 1번과 2번은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비어있는 영역이 많아요. 근데 3, 4, 5, 6은 한 셀에만 함수 작성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 우선 분류 1번 I 5셀 선택하고요. 1번 보도록 할게요. 네. 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도서코드 여기 제일 앞에 있는 도서코드 열의 첫 번째 글자를 떼내면 A, H, A 이렇게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예술로, E이면 C, SA로, 그 외에는 인문으로 표시를 하는데 if하고 left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if 함수는 조건식, 쉼표,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이렇게 실행의 경우의 수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실행문의 종류 자체는 A이면 예술, E이면 에세이, 그 외에는 인문 3가지 종류예요. 그러면 if 함수 하나 가지고 할 수 없고 2개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부분인데 순차적으로 하시면 돼요. 네. 먼저 문제에서 묻는 조건은 뭐냐면 도수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뽑아냈을 때 그게 이제 A냐 이렇게 돼 있는데 도수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뽑아내는 부분 자체는 지금 이제 문제에서 left 함수 사용하라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left 도수코드 I 5셀이니까 같은 행에 있는 도수코드 셀은 B 5셀이잖아요. 네, B 5셀의 첫 번째 왼쪽에서 한 글자 뽑아냈는데 그게 A이냐 문자 열이니까 반대 상태함을 묶어가지고 A야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식이 되고요. 이 조건식을 만족하게 되면은 실행할 실행문으로서는 예술 출력하게끔 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거짓 부분에다가 다시 이 if 함수 지역을 다시 사용해야 돼요. 우선 개념은 설명을 드렸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나 2번 문제 중에 if 함수 반드시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함수 마법사로 풀이할게요. I5셀 선택했고 위에 수직 표시줄 옆에 fx 얘를 클릭하세요. 그럼 함수 마법사 실행되어졌는데 함수 검색에서 if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네.
자, 함수 선택에서 if 찾았으면 확인.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로직 컨버터 테스트가 조건식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수동으로 여기다가 left 직접 입력합니다. left 이렇게 갈로 열기까지. 자, left 함수식을 우선 저희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네, 마우스를 요 left 수식 입력줄에 있는 left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함수 인수가 바뀌어요. left 함수에 대한 도움말로 얘를 클릭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바뀌었죠? left로 바뀌었습니다. 텍스트 입력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적용시키는 해당 셀 주소는 I5셀이에요. 그러면 해당 5행에 있는 데이터 중에 도서 코드 입력 셀 B5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 B5셀에 입력된 문자열 중에 왼쪽에서 몇 글자 추출할 건데 문제에서 왼쪽에 첫 번째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요구하니까 1 이렇게 하시면 출력 결과치 2로 이렇게 된다라고 미리 보기로 확인이 되어질 건데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네, 확인 누르면 안 돼요. 확인 누르면 안 되고 if를 클릭하세요. 여기 if 함수로 다시 클릭하세요. if를 클릭하게 되면 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바뀌는데 여기 보면 오류 메시지인데 샵밸류라고 이렇게 느낌표 뜨는데 왜 조건식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행에 있는 도수 코드 셀 첫 번째 글자를 뽑아온 거예요. 이 뽑아온 거에 대해서요 조건식은 얘가 순차적으로 합니다. A야 이렇게 같으냐 이퀄입니다. 레프트 함수는 문자 열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따옴표로 묶어가지고 뒤에 네, 이렇게 A를 지정해 줘야 돼요. 네, 확대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레프트 갈로 B 오심표 1 갈로 닫고 이퀄 상따옴표 A 상따옴표 닫기 이냐. 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할 실행문은 문제에서요. 네, A이면 예술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는데 얘 문자열이죠. 네, 그러면 상따옴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술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상따옴표 묶음. 자, 그런데 얘는 지금 현재 예술이 아니에요. 그죠? E니까 A가 아니죠. A가 아니니까 네, 이게 예술이 안 찍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실행문. 여기에다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뭐예요? E냐 그러면 A가 아니면 E냐 이렇게 묻는데 요 부분에다가요. 네, 또 if 함수 사용해야 되니까 수동으로 하지 말고요. 저희 위에 있는 얘 완성한 걸 복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요 if부터 요 끝까지 이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 함수 인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 넣으면 더 복잡하고 더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두고요. 이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 꼴 뒷부분을요. 복사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형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if 조건식 쉼표 참일대의 실행문 쉼표 여기 쉼표합니다. 쉼표 그 다음에 거짓대 실행문인데 요 거짓일 때의 실행문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거짓일 때의 실행문에 다시 if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 꼴 뒷부분을 그냥 복사하세요. 이렇게 블록 지정해가지고 복사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이 거짓일 때의 실행문 여기다가요 붙여넣기를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뽑아온 해당 코드의 첫 글자가 A야? A면 예술이라고 찍어. 아니야? 아닌 경우에 실행문에다가 다시 if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A가 아니고 E면 이렇게 두 번째 물으니까 요 두 번째 비교하는 네, A를 E로 바꾸세요. 이렇게 E로 바꾸세요. 자, 문제 보면 네, E이면 C/SA 그러니까 요거를요 네, C/SA로 수정하세요. 예수를 C/SA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것도 아니야. 그 외에는 인문으로 해. 그러니까 그 외의 부분 여기다가 네, 인문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상따옴표 인문 상따옴표 닫기.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인데 네, 함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복잡도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 오류를 좀 발생시킬 경우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함수식은요, equal 함수명
갈록구름이 안에 함수 인수, 네, 인수가 쉼표 구분 기호로 해서 인수 1, 뭐 인수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집니다.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지는 함수 인수 개수나 대상값이 틀려요. 네, 자,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뭐냐면, 네, 함수지가 만약에 읽고를 시작하고 함수명, 함수 이름 자체가 오타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와 갈록구름이가 열어놓고 안 닫았다든지, 또는 함수 인수의 구분 기호는 쉼표를 해야 되는데 점을 찍었다든지, 또는 문자열은 상따옴표를 묶어야 되는데 상따옴표 열고 안 닫았다든지 그 범위 내에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1번 또는 2번 문제는 첫 번째 완성한 셀을 자동차 맨들로 드래그 해가지고 푸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함수가 if 자주 나옵니다. 거의 고정으로 나옵니다. 또는 rank 함수, 또는 이제 choose 뭐 조합 문제 유형, choose mid나 나중에 경우의 수에 따라서 풀이 해 나가도록 할 거니까. 자, 완성된 결과는 이렇습니다. 네, 우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엔터키 눌러가지고 결과치를 적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네, CSA가 찍힌 건 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요 자동차 핸들요, 요 사각형 점 있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 사각형 점을요 마우스로 올려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쭉 끄세요. 여기 네, 지금 현재 I 열이니까 I 12까지. 중간에 경계선이 굵게 되니까 이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네, 해당 구분선이 얇게 완성이 되어졌어요. 1번 풀이 끝났습니다. 완성된 결과는 이렇습니다. 네, 완성된 함수식 I 5셀 완성된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풀이합니다. 다음 두 번째, 네,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는 할인 가격을 구하는데 문제에서요, 네, 어떤 함수를 사용하라 라는 부분은 다 주어져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라운드 다운 함수만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운드 계열 함수라고 해서 라운드는 네, 얘는 반올림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반올림. 그 다음에 라운드 업 올림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네, 라운드 다운은 내림 처리하는 함수인데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값, 쉼표, 자릿수 이렇게 풀이를 하는 네, 함수들입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라운드 다운 내림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요, 네, 지정되어진 값 뒷부분을 그냥 버려라 이 말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해당 이 수식으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서 가격에다가 해당 0.75를 곱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표시 자릿수는 100원 단위까지만 표시되게끔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지고 있거든요. 제5셀 선택한 다음에요. 네, 요 경우에는 라운드 다운 함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fx 클릭한 다음에 검색하고자 하는 함수 이름에다가 라운드 다운이라고 입력해도 되고 라운드만 입력하셔도 찾아질 거예요. 3개밖에 안 찾아질 겁니다. 라운드로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라운드로 검색하게 되면 3개만 찾아질 겁니다. 라운드 다운 선택 확인. 값 넘버 값 자릿수. 요 값 부분에다가요. 네, 값 부분에다가 저희가 행 단위별로요. 이 행에 있는 도서 가격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이렇게. 그럼 G5가 입력이 되어졌죠. 여기다가 곱하기 0.75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엑셀에서 곱하기는요. 별표를 사용합니다. 연산자. 별표 연산자.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Shift 8번 눌러가지고 별표 입력하고 0.75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릿수, 네, 최종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자릿수인데요. 여기서는 암기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1의 정수값까지를 구할 때 기준이 0입니다. 0. 그 다음에 10의 정수값 구할 때는 네, 마이너스 1이고요. 100의 정수값 구할 때는 마이너스 2예요. 규칙은요. 1을 회전하면 뺄셈처럼 보이죠? 0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해당 뭐 만 단위까지 구하라 그러면 빼기에 동그라미가 만이면 4개네? 뭐 이런 식으로 1000단위면 빼기에 3이네? 이렇게. 네. 그리고 해보시고 네, 혹시 잘못 계산하셔가지고 해당 뭐 마이너스 2를 입력해야 되는데 2를 입력했어요. 결과치가 다르게 나오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다시 하시면 되죠. 네. 자, 여기서는 100의 정수값이니까 마이너스 2 100단위까지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900이라고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확인 눌러가지고 결과치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상단에 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equal 라운드 다운 갈로 G5 별표 0.75 쉼표 마이너스 2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십니다. 적용할게요. 네, 확인 버튼 클릭. 해당 요 함수식 네, 자동챔 핸들을 밑으로 드래그 J22까지만. 자, 그 다음 펼침 버튼 서식 없이 채워. 질문들 하시는 내용 중에 요 쉼표 첨단위 구분기호 적용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안 하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셔도 돼요. 해줘도 상관없고 안 했다고 해서 감점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냥 요 상태로 그냥 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됐고요. 네, 이렇게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2020년 출판 도서수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이 13셀 선택한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함수의 종류는 하나밖에 안 요구를 하고 있어요. count if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해. 그리고 and 연산을 사용해서 구한 숫자 뒤에다가 권자를 뒤에 덧붙여 이렇게 요구하고 있네요. 자, 이 13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 주어지니까 count if 이렇게 검색 이렇게 하시면 찾아졌죠? 확인 눌렀어요. 네, 해당 함수 인수는 두 개만 입력합니다. range 범위, 조건 범위예요. 조건 범위. 자, 문제에서요 2020년 출판 도서 수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해당 연도적인 부분 자체가 2020년 도서 출판인 거 이렇게 요구하니 하고, 자, 잘못 말씀드렸네. 세부 조건이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일 포함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자, 출간일이 입력되어져 있는 범위 영역이 이게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해당 레인지 범위 영역은 F5에서부터 F12까지를 블록 정합니다. 이렇게 범위 잡았습니다. 네. 다음 해당 레인지 크라이테리어 부분에서요. 이 기준 부분에서요.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하고요. 날짜 형식 그대로 입력하세요. 2020 하이펀 01 하이펀 네 하이펀입니다. 하이펀 01 하이펀 01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조건 범위는 F5에서부터 F12이고요. 기준 자체는 크거나 같다 이후는 이상과 같습니다. 크거나 같다 2020년 1월 1일 2020-01-0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뭐냐면은 해당 이 count if 그러니까 끝에가 if로 끝나는 함수들은요. 이 크라이테리어 부분에다가요. 크라이테리어 부분에다가 반드시 상대 함수를 묶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출력 결과치가 안 나온 거예요. 완성이 안 돼가지고. 자, 보시다시피 정상적으로 되면 이 출력 결과치가 미리 보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입니다. 네, 주의사항으로서 count if나 sum if나 네, 뭐 average if나 이렇게 if로 끝나는 함수들은 기준에다가 상대 함수를 꼭 묶어주라. 그래야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게 네, equal count if 갈로 F5에서부터 F12 쉼표 상대 함수 묶음 주의사항 equal 크거나 같다 2020년 1월 1일 됐고요. 확인 클릭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3만 구해졌는데 이러면 틀렸다고 채점돼요. 왜? 여기도 하나 되어 있었잖아요. 뒤에다가 권자가 추가적으로 표시되게끔 AND 연산을 사용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수동으로 여기다 AND 그 다음에 상따옴표 권 상따옴표 닫기까지 완성을 해 주셔야 돼요. 함수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네. 맞으면 그 문항 점수 20점을 얻고요. 하나 일부라도 틀리면 부분 점수가 없어요. 얘는 함수 문제는. 네, 0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뭐 덧붙여가지고 표시해 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꼭 주의사항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엔터. 3권. 다음,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에서 요구 조건은요. 자, 이 14셀 선택하고 이북 가격의 중간값을 구해 반올림해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라. 라운드 미디언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앞서서 저희가 라운드 다운 함수 했던 거하고 거의 같아요. 자, 미디언 함수라고 하는 부분은 얘는 말 그대로요. 네,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미디언. 네, 그래서 해당 값의 범위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값의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해요. 자, 중간값 구한 그 결과값의 표시 형식을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 처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이 14제를 선택한 다음에 fx 네, 함수와 함수를 구할 때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 구해진 값에 대한 표시 자릿수 지정은 라운드니까 라운드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ROUND 라운드 확인. 값 쉼표 자릿수. 값은요 미디언 함수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간값을 여기다가 수동으로 미디언이라고 가로 열기까지 해줍니다. 가로 열기까지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요 요 미디언을 클릭하세요. 미디언을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미디언 함수의 임수 대하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얘는 범위 영역 그냥 블록 잡으면 돼요. NUM 넘버 1 입력란 커스 찍고 이북 가격 네, 범위 영역 이북 가격 H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H5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입력됐죠. 네. 미디언 갈로 H5 H12 하게 되면 얘가요 해당 이 8개 범위 영역 중에 중간값을 뽑아요. 중간값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니까 뭐 9730이 중간값으로 네, 해당 뽑혀졌어요. 자, 요 미디언은 끝났어요. 근데 여기 주의사항 여기서 확인 누르면 안 돼요. 확인 누르지 말고 요 라운드를 클릭하셔가지고 라운드 함수가 안 끝났으니까 라운드 함수 인수에서요 표시 자릿수를 지정을 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표시 자릿수는 100원 단위까지 아까 저희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네, 라운드 다운하고 자릿수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2였습니다. 마이너스 2. 100원 단위는 마이너스 2. 예, 1을 돌리고 동그라미 개수 2. 이렇게 기억하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확인 클릭. 자, 해서요 9700이라고 구해졌습니다. 4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문제 6문제 나오죠. 해당 함수의 난이도는요 두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오고요. 두 문제가 좀 중간 단위 나오고 두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가 쉬워요. 세 번째는 높은 가격, 도서 가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문제에서 어떤 함수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 라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fx 누른 다음에 J5세 선택하고 J13세 선택하고 fx 눌렀습니다. 그 다음 라지 네, 라지 구했죠. 자, 라지 함수는 어레이 쉼표 K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제에서 도서 가격이 세 번째로 높은 거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서 가격이 입력된 데이터 범위 영역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 자동으로 네, 도서 가격이라고 정의된 이름이 네, 바뀌었어요. G5부터 G12가 표시되지 않고 정의된 이름이 도서 가격으로 입력이 됐고요. K번째에다가 문제에서 세 번째 높은 가격이니까 3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네, 이꼴 라지 갈로 도서 가격 쉼표 3 갈로 닫기 확인 누르면 뚝딱 네, 세 번째 큰 값 15,000이 구해졌습니다. 자, 5번 끝났고요. 네,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J14셀인데 J14셀은 고정적으로요 보이루겁만 물어요. 보이루겁 함수만 나옵니다. 객관적인 난이도는 보이루겁이 오히려 함수 인수가 제일 많습니다. 함수 인수 4개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난이도는 보이루겁이 어렵지만 시험 문제 6번 문제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주셔야 돼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가격을 구하는데 H14셀을 선택한 도서 코드에 대한 도서 가격을 구하라. 보이루겁 함수 사용하시오. 문제 유형이 딱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어요. H14셀을 선택한 어떤 격 표시되도록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J14셀 선택한 다음에 fx 누르고 함수 마법사에서 vlookup 선택을 하세요. 네, vlookup 찾았습니다. 네, 확인 누르고 함수 인수 4개 입력하셔야 돼요. 4개. 자, 요 규칙 설명드릴게요. lookup 언더바 밸류 저희 시험에서는요 고정적으로 H14셀만 물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H14셀을 꾹 선택하세요. H14셀에 입력되어진 자, 그 다음에 테일 언더 어레이는 참조 범위인데 요거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잊지 않고 H14셀에 지금 현재 선택되어진 값 보여지는 값 20525 찾으세요. 찾으면 20525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B5셀입니다. B5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끝셀은 고정적으로 저희 시험은 H12로 끝내면 모든 문제가 다 커버돼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시작셀만 주의하시면 돼요. 끝셀은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그래서 도서 코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도서명으로 여기에 요구되어졌고 도서명이 지지 않는다는 말이 됐다라고 하면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 여기서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C5부터 선택한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는 H14를 보이는 셀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
자, 그 다음에 컬럼 언더바 NUM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선택한 이 범위 영역, 지금 B5부터 H12 영역인데, 여기서요, 추출을 해올, 뽑아올, 화면상에 보여질 대상값, 도서 가격이 표시되도록 이렇게, 그 도서 가격이 지금 선택한 이,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이냐는 거죠. 이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예요. 첫 번째가 도서 코드예요. 두 번째가 도서명이에요. 세 번째가 출판사예요. 네 번째가 지원이고요. 다섯 번째가 출간일이고, 여섯 번째가 도서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컬럼 언더바 NUM은 6. 그다음 레인지 언더바 로그번 조회 방식인데, 저희 시험은 고정적으로 정확히 일치인 폴스만 물어줘요. 폴스. 저희는요, true하고 false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 도움말에 보면, 네, 고정적으로 얘만 물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false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네, 오타 나면 안 돼요. FALSE. 자, 됐고, 확인 버튼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얘의, 대상까지 바뀌면 얘도 바뀌어요. 바뀌지만, 반드시 문제에서 요구되는 첫 번째 해당 코드가 보이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6문제 풀이 마쳤어요. 네, 20점씩 6문제 120점 차지합니다. 함수 문제는 6문제 다 맞추셔야지만 A등급 받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거 다 맞췄어요. 그러면 하나만 맞춰도 A등급 받을 수 있어요. 400점 이상이면 되니까. 7번으로 넘어갈게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7번 문제 조건부 서식 문제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형 중에 해당 그 수식을 이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네, 데이터 막대 스타일 문제 유형도 나옵니다. 데이터 막대 스타일 문제 유형도 좀 익혀놓을 필요성은 있으시니까 나중에 제가 그 문제가 유형이 나오는 회차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게요. 자, 수식을 이용하여 이북 가격이 10,000 이상인 행전체에 다음 서식 적용하라. 글꼴 파랑에 굵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에서는 데이터 선택하는 범위 선택만 주의하시면 돼요. 데이터 범위 선택은요, B5부터 J12까지 선택합니다. B5부터 J12까지 이렇게 데이터 범위 선택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B5부터 J12까지 블록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목록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합니다. 새 규칙 선택. 그 다음에 새 규칙 대화 상자의 규칙 입력 마지막 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했죠. 네, 그 다음에 수식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클릭. 수식은 반드시 이퀄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첫 번째 행, 즉 5행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식을 완성하세요. 자, 문제에서요, 이북 가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5행의 이북 가격 입력셀 H5셀입니다. H5를 마우스로 꾹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입력됐어요? 네, 이꼴 $H $5로 입력이 됐습니다. 자,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붙으면 얘는 절대 참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절대 참조는 고정적으로 요 H5셀만 only H5셀만 체킹해. 근데 저희는요, 밑으로도 체킹이 해야 되잖아요. 체킹이 돼야 되니까 주의사항입니다. 요 $5 앞에 있는 걸 지워야 돼요. 그래서 쉽게 지우는 방법은 F4번 기능키를 2번 따닥 눌러가지고 지워도 되고요. 네, 수동으로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지워도 됩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F4번 기능키 2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워도 된다. 결과적으로는요, 네, 이꼴 $H5가 되게끔 하라 이 말입니다. 네, 요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문제의 오조건이 뭐예요? 10,00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크거나 같다 10,0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해당 비교연산자 6가지 종류 있습니다. 네,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고요, 작거나 같다가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같으냐 이퀄, 그 다음에 같지 않다가 간혹 나옵니다. 네, 꺽쇠서로 마주 보는 게 같지 않다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크다, 작다 6가지. 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0000 이렇게 10,000 이상이냐, 그러면 적용할 서식은 이 서식 버튼을 눌러야 돼요.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글꼴 파랑의 굵게를 적용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글꼴 스타일에서요 굵게, 그 다음에 색깔요 자동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파랑은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네, 반드시 얘 이름까지 파랑인 걸 적용시켜야 됩니다. 파랑
색깔이 이거 파랑인 것 같아 이렇게 안 돼요. 그럼 틀렸다 채점되니까 표준색의 끝에 세 번째 파랑 이렇게 확인 최종적으로 확인 눌렀을 때 해당 이북 가격이 만원 이상인 경우가 두 개 데이터 행만 네 굵게 파랑 적용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7번까지 풀이 끝났어요. 네 1작업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240점 네 500점 만점에 50% 차지하고요. 다음 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작업 목표한 찾기와 필터 문제 유형으로 네 80점 차지하고요. 제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의 B2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조건 수행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요 조건에 맞춰가지고 먼저 선행작업으로 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를 합니다. 요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2작업, 3작업, 4작업 데이터는요 1작업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이 복사하는 범위 영역 B4부터 H12 영역에 오타가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1작업에도 마이너스가 감점이 되지만 2작업, 3작업, 4작업에도 감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하기 전에 혹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라는 부분 자체를 꼭 비교하고요. 시험 보실 때 꼭 비교하시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작업을 수행하세요. 네. 자, B4부터 H12 영역 복사 그 다음에 제2작업 시트 선택해서 B2셀에다가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에 모두 붙여넣기 열너비 좁아서 잘 안보이는 열 C열 D CD 경계선 더블클릭 F열 FG 경계선 더블클릭 HI 경계선 더블클릭해서 안되면 수동으로 이렇게 네, 벌려가지고 이거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2행하고 3행하고 경계선 더블클릭 해가지고도 행높이 자동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할 건데 해당 2작업의 문제 유형은 목표 찾기와 고급 필터 그리고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 유형이 네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고급 필터와 표서식 자 공통적으로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고요. 목표 찾기 또는 표서식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자, 목표 찾기 문제 유형 나왔는데요. 목표 찾기 문제 유형이 요구 조건이 표서식보다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문제 유형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시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난이도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작업이 약간 어렵게 나왔으면 3작업이 약간 쉬운 문제 유형으로 나와요. 정렬 부분한 문제 유형 나왔습니다. 자, 고급 필터 요구 조건 두 가지입니다. 순차적으로 할게요. B11에서부터 G11셀은 병합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H11 입력하고 H12셀에는 마음의 숲 도서가격 평균을 D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고 테두리 가운데 맞춤 설정해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B11에서부터 G11까지를 블록 정한 다음에 병합 가운데 맞춤을 눌러줄게요. 셀 병합 내용 입력해줄게요. 네, 마음의 붙여서 됐네요. 마음의 숲 한 칸 띄고 도서 가격 평균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11셀 선택하고요. 마음의 숲 도서 가격 평균을 구하고 디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 구하는 함수인데 자, H11셀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 할게요. fx 클릭 그리고 주어진 함수 디에버리지 오타 안 나게 입력 네, 검색했을 때 함수 찾아지면 확인 버튼 클릭 함수 인수 세 가지 요구되어지는데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표 머리걸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됩니다. 네. 자, 이 경우에는요. B2부터 H10까지 범위 지정하시면 무난하세요. B2부터 H10까지 그냥 범위 영역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드는요. 조건을 만족하는 뭐에 대한 평균 구하라? 마음의 숲 도서 가격의 평균을 구해. 문제에서. 도서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필드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일 쉬운 거. 해당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표의 머리글 중에 도서 가격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다시. 두 번째 거. 요 필드 부분에. 필드 부분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여기에 도서 가격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언이요. 네. 해당 마음의 숲인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에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거든요. 네. 해당 출판사가 마음의 숲. 요렇게.
기준이 되어지는 게 필드명이에요. 그래서 출판사 마음의 숲 요 두 개 D2부터 D3까지 블록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Daverage 가로 B2부터 H10 쉼표 G2 쉼표 D2부터 D3 완성했고요. 확인 버튼 클릭 하면 13,600이라고 보여졌어요. 마음의 숲 출판사가 마음의 숲인 도서 가격의 평균이에요. 13,800, 15,000에 대한 평균치 13,600이 구해졌는데, 자, 세부 조건으로서 Daverage 함수 사용하고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해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으니까 어느 범위 영역 B1부터요. 여기 H11 영역 추가한 한 행의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B11에서부터 H11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는 어떤 테두리 적용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추천은 모든 테두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네, 글꼴에 모든 테두리.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으니까 해당 이 영역은 지금 가운데 맞춤돼 있어요. 여기는 가운데 병화와 가운데 맞춤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블록 해제하고 요것만 선택해 볼까요? H11셀만 선택하고 가운데 맞춤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가운데 맞춤. 얘는 가운데 맞춤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목표가 찾기의 첫 번째 요구 조건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요구 조건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 조건은 마음의 숲 가격 평균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13,600인데 문제에서요. 예액값이 14,000이 되려고 한다면 지지 않는다는 말의 도서 가격이 요 값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느냐? 평균값이 목표값보다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값인 14,000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존의 입력값보다는 더 큰 값이 입력이 돼야 되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H11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H11셀 먼저 선택하고요. 목표가 찾기는 데이터 탭이 자, 버전에 따라서 목표가 찾기 위치가 달라지는데 2016 버전에서는 데이터 도구가 아니라 여기 예측의 가상 분석 이쪽에 숨어 있어요. 여기 아닙니다. 2010 버전은 데이터 도구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2016 버전은 예측의 가상 분석 밑에 여기에 목표 찾기라고 숨어 있어요. 가상 분석 밑에 있는 목표 찾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목표 찾기 대화상자 실행되어졌고요. 네, 여기에 해당 수식셀은 선택한 셀 자동 입력되어졌고 찾는 값은 문제에 주어진 값 그대로 입력하세요. 14,000 여기다 입력하세요. 네, 14000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문제에서 네, 지지 않는다는 말의 도서 가격은 셀은 G3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바꿀 셀은 G3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되어진 목표 찾기 대화상자의 설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식 셀은 H11 찾는 값은 14,000 값을 바꿀 셀은 G3셀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값이 12,000보다는 더 큰 값으로 14,200이 돼야지만 돼요. 최종 확인 버튼 눌러야 돼요. 확인 클릭해서 변경된 값으로 유지가 되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목표화 찾기 문제 끝났고요. 다음 두 번째 고급 필터 문제에 네, 요구 조건 충족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우선 도서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구 조건 주어지는데요. 네. 자료에 대해서 뒤에 해당 필드도 제한이 있어요. 4개 필드만 표시되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데 먼저 조건 범위부터 먼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 범위 시작은 B14로 하고 복사 위치는 B18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되어지는 게 필드명이에요. 도서 코드와 출간일을 저희가 네, 복사해가지고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코드와 출간일. 도서 코드 여기 있고요. 출간일은 여기 있으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네, 해당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출간일 선택.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14셀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할게요. 네. 도서 코드 부분 밑에다가 문제 요구 조건에 맞게끔 입력해 주도록 하겠는데 문제에서 요구 조건은 뭐냐면은 도서 코드가 A로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아니라 A로 시작입니다. A로 시작은 법령 문자를 사용해야 돼요. A 그 다음에 별표.
자, 다른 응용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A로 끝난다 라고 하게 되면 별표 A 요것도 알아놓으시고, A를 포함한다 라는 문제용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A 좌우에다가 별표를 해주면 돼요. 저희 지금 문제 유형에서는 얘를 요구하고 있어요. A로 시작. 그래서 A 별표 여기다가 A 별표. 별표는요 글자 수 제한이 없어요. 없어도 돼요. A만 입력된 것도 오케이 라고 하고요. A 뭐 1010 오케이. A 뭐 1234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간일에 대한 요구 조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일 포함, 저 이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됐죠. 그죠? 아까 했던 문제 유형, 네, 포함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자, 함수식에서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따지셔야 돼요. 연결고리가 두 개의 요구 조건이 뭘로 연결되어 있다? 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건 하죠. 또는입니다. 또는 요구 조건이면 출간일에 대한 조건이 도서코드에 대한 조건하고 같은 행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위치하는 경우에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은 연결고리가 이고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요. 두 개 다 모두 만족. 자, 그래서 이건 아니니까 한 칸 밑에다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C16셀에다가 출간일에 대한 조건인 2020년 이후 크거나 같다 2020-01-01 이렇게 입력하시면 네, 조건 범위 지정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필드에 대한 제한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필드가 7개예요. 도서코드부터 도서명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문제에서는요 지금 보다시피 4개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얼굴 가려가지고 지금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제가 위로 조금 올려가지고 자료에 도서코드와 도서명과 지연이와 도서가격만 이렇게 요구하니까 얘 4개를 B18셀에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서코드 도서코드 셀 여기 있고요. 네, 그 다음 도서명 바로 옆에 있네요. 지은이 한 칸 건너뛰고 오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지은이 그리고 도서가격 이렇게 4개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복사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B18셀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B18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자, 까지를 완성한 다음에 여기까지를 완성한 다음에 고급 필터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급 필터는요. 현재 위에 입력 데이터의 범위가 B2부터 H10까지입니다. 11행은 추가됐으니까. 그래서 B2에서부터 H10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고급 필터 적용은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고급 있죠.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고급 필터 대화상에서 뚝딱 실행되면서 해당 설정해야 될 부분 자체가 3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문제에서는 결과를요. 현 위치에 필터하라 요거 안 돼요. 다른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록 범위는 마우스로 블록 지정한 범위 영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졌고 조건 범위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B14부터요. 이 경우에는 C16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B14부터 C16까지 블록 지정했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는 B18셀만 요구되어졌지만 필드가 4개만이라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B18부터 E18까지 4개 필드명 입력했던 범위 영역을 반드시 블록 지정하셔야 돼요. 여기 주의사항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설정이 완료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결과치 확인해 볼게요. 확인되면 2, 4, 6, 8개 중에 이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거 몇 개? 4개. A로 시작 안 하는데 하거나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니까. 출간일이 이제 E나 H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간일이 2020년 1월 2일 이후 데이터일 겁니다. A가 포함되는 건 반드시 포함되어줘야 되고 A로 시작하는 건 반드시 포함되어줘야 되고. 자, 이렇게 네, 이 작업 완성을 했고요. 80점 차지합니다.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작업 정렬 부분한 문제용으로 출제됐는데 쉽게 나온 거예요. 네.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3작업에 B2셀에 모두 붙여하고 다음 조건 수행해 이렇게 요구하니까 네.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복사하기 전에 꼭 데이터 네, 오타가 있는지 확인하라. 네, 2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작업, 3작업, 4작업 다 1작업 입력한 데이터 가지고 풀이 진행되어지거든요. 자, 3작업에 B2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해. 열너비가 좁아서 잘 보이지 않는 열 C, CD 경계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G 경계선 더블 클릭. GH, H
네, 열. 요거는 수동으로 좀 더 넓혀줘야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H열이, 됐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요. 정렬 부분합에서는요. 조건이 3개 나와요. 조건이 3개 나오는데, 첫 번째 조건에 보면 부분합을 구할 건데, 1차적으로 먼저 출력 형태처럼 먼저 정렬을 알아서 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정렬의 기준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열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행에는 없는데, 특정 열에만 있는 거. 무슨 말이냐? 보세요. 출판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다른 열에는 없는데 요 출판사 열에만 지금 현재 요게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죠? 네. 다른 열에는 없는데 출판사 열에만 해당 추가적인 이 행이 입력돼 있어요. 이 열이 정렬의 기준열입니다. 시각적으로 구분되죠? 네. 출판사를 기준으로 정렬했는데 정렬의 기준은 내림차순 정렬과 오림차순 정렬이 있어요. 한글 자음 이형으로 시작하고 웰브 그 다음에 비읍으로 시작하고 미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희역 기역순이다. 그죠? 희역 기역순이죠? 내림차순입니다. 자, 출판사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할게요. 쉽습니다. 출판사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꾹 선택. 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여기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희역 기역 파악을 했으니까 얘 누르세요. 자, 혹시 반대로 생각하고 잘못 눌렀어요. 그러면 결과치가 잘못됐네 라고 눈에 띄거든요. 그럼 얘가 아니고 얘구나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희역 기역 누르니까 웰브 블랙피쉬 제대로 정렬됐네. 자, 확인하셨고 반드시 부분합은 정렬부터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첫 번째 요구조건에 보면 부분합 2개 요구되어질 겁니다. 순차적으로 하셔야 돼요. 문제 볼게요. 첫 번째 요구조건에 도서명의 개수와 도서 가격의 평균을 구해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도서명의 개수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자, 부분합 대상자 어디서? 데이터 탭에 여기 개요 그룹의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네, 2016 그룹핑. 네. 개요 그룹의 부분합 클릭. 부분합 대상자에서 그룹할 항목은 정렬했던 기준하고 같게 맞춰줍니다. 정렬했던 기준. 저희가 정렬 뭘로 했어요? 출판사 기준으로 정렬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출판사로 바꿔주세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출판사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 사용할 함수는 문제지에서요. 네, 문제지에서 물어지고 있는 해당 도서명의 개수 함수는 개수입니다. 개수. 그래서 개수로 바꿔주세요. 합계가 아니고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은 도서명의 개수 구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서명만 체크하고요. 기존에 체크되어 있는 건 해제하셔야 돼요. 이북 체크되어 있는데 해제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 구하는 부분합 대상자의 설정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룹할 항목은 출판사, 사용할 함수는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은 도서명. 됐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해서 적용하세요.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셨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두 번째 부분합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한번 부분합 대상자 누르세요. 실행시킬 거예요. 자, 여기 개요의 부분합 눌러가지고 부분합 대상자 이렇게 실행시켰습니다. 그룹할 항목은 출판사 그대로 두고요. 사용할 함수는 뭔데? 문제에서요. 두 번째 부분합은 뭘 구하라? 도서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있으니까 네,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바꿔주세요. 사용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주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도서 가격이죠. 앞서서 구했던 도서명 체크 해제하고 도서 가격만 체크하세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 누르면 안 돼요. 네.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추가적으로요. 네. 앞서서 구했던 부분합 구한 거 유지되어진 상태에서 얘가 추가되게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하셔야 돼요.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해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합은 그룹 항목 출판사 사용할 함수 평균 부분합 계산 항목은 출판 가격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 한 다음에 확인 클릭 해서 이렇게 구했고요. 너비가 좁아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D열 DE 경계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너비를 자동 너비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ITQ 엑셀 시험에서는 부분합 문제 두 번째 요구조건 고정적으로 반드시 나와요. 네, 윤곽을 지워라 라고 하는 요구조건 반드시 나옵니다. 자, 어디에서 지우느냐면은 해당 이 개요 그룹의
그룹 해제라고 있어요. 그룹 해제를 누르면 목록에 개요 지우기라고 이렇게 윤곽 지우기는 개요 지우기입니다. 2016버전에서 이름 바뀌었어요. 2010버전은 윤곽 지우기, 2016은 개요 지우기라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이 개요 지우기를 누르면 앞에 있는 게 지워졌어요. 앞에 있는 게 네, 지워졌습니다. 네. 자,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 뭐 시험장에서는 답안 전송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겠죠. 80점 배점으로 3작업 끝났고 다음 4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작업 넘어갈게요. 4작업 그래프입니다. 100점 배점 차지하고요. 1작업 시트 데이터 이용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차트 정리로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하셨으면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차트 정리로 묶은 세로 막대형밖에 안 나와요. 자, 밑에 있는 가로 항목하고 범례 가지고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야 돼요. 1작업 데이터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1작업 시트에서요. 1작업 시트에서 요 데이터 한번 네, 뽑아보도록 할게요. 꼭 8개 데이터입니다. 저희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 꼭 2개가 빠져요. 네. 자, 지지 않는다는 말은 도서명에 있는 지지 않는다는 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바로 밑에 있고 플레인 센스 바로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심리학 나를 안아주었다. 바로 밑에 있네. 네. 그 다음에 11계단 방구석 건너뛰고요. 11계단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킹덤 2 여기까지. 마지막에 있는 게 얘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2개가 빠지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박사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팁 있죠. 네. 해당 차트를 작성하는데 이 차트 작성 오류를 방지하는 데이터 선택법 3가지. 사용된 데이터에 표머리 걸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표머리 거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으세요.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 네. 그 다음 세 번째, 열 단위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하세요. 요 3가지. 준해가지고 데이터 선택해 볼게요. 지금 도서명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도서명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구나. 얘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데, 두 번째, 연속 범위를 하나의 꾸러미 잡아 이렇게 됐으니까, 요렇게 묶을 수 있겠다. 그죠? 연속 범위니까. 그래서 첫 번째 꾸러미는 이 꾸러미가 되겠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열 단위 말고요. 이 열 단위 말고요. 행 단위를 선택해. 그럼 행 단위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데, 범례를 보세요. 도서 가격과 이북 가격 단위입니다. 네. 도서 가격과 이북 단위 가격 여기 있네요. 요렇게, 요 범위 영역. 네. 요 범위 영역. 두 번째 꾸러미가 되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11계단 킹덤. 이게 2개가 세 번째 꾸러미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행에 요게 네 번째 꾸러미. 꾸러미 4개밖에 안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쉽게 나왔어요. 자, 파악되어진 데이터를 선택할게요. 도서명부터 심리학은 나를 안아주었다. 이렇게 범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범위 같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범위 블록 지정할게요. 도서 가격 이북. 이렇게 블록 잡았고, 방구석 건너뛰고, 네, 11계단과 킹덤, 11계단과 킹덤의 도서 가격과 이북 가격. 이렇게 4개 꾸러미 선택했습니다.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 떼고, 위에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서 해당 요 세로 막대형 요 모양 되어 있는 거 있죠. 눌러가지고요. 네, 2차원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만 부르줘요. 이게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선택. 자, 이렇게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지우고 제가 알려드렸던 규칙에 준해서 다시 선택해서 기본 차트 작성하세요. 기본 차트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뒤에 게 다 꼬여요. 자, 문제에 세부 조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끝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끝났고 세 번째 토시 하나는 틀리고 반드시 이렇게 물어줍니다. 위치는 새 시트를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꿔라. 반드시 물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현 상태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리본 메뉴 중에 끝에 위치 차트 이동 있죠.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차트 이동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집니다. 반드시 새 시트로 바꾸세요. 반드시 새 시트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기본 이름을 제4작업으로 수정하세요. 새 시트로 바꾸고 차트 1을 제4작업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해당 이 차트가 제1작업 시트 앞에 추가될 겁니다. 이렇게 제1작업 시트 앞에 추가됐죠. 그런데 문제지를 보면 반드시 고정적으로 출력 형태 밑에 주의사항으로 시트명 순서는 1, 2, 3, 4가 되도록 해. 요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동으로 네, 4작업 시트를 3작업 시트 이 뒤에 끌어서 놓으세요. 옮겨집니다. 쭉 끌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옮겨집니다. 반드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네, 세 번째까지 끝났으니까 네 번째 요구 조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요구 조건은요.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로 알아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쉬워요. 차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리본 메뉴 중에요. 여기 차트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선택하세요. 레이아웃 3.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은 첫 번째 거 스타일 1을 누르세요. 여기 누르세요. 네, 눌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 3과 그 다음에 스타일 1 적용이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역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서 차트는 글꼴 굴림의 11 채우기는 질감 파랑 박엽지 차트 선택하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글꼴의 서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1 입력하고 엔터키 그러면 차트에 포함되는 모든 차트 구성 요소 제목부터 세로 값축 다 이 글꼴 적용되어집니다. 채우기 요구가 적용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차트 영역력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여기다가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에 뚝딱 차트형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집니다. 2016은 2010 버전은 별도 차트 영역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고요. 채우기 질감의 파랑 박엽지 돼 있으니까 여기 네, 깡통에 채우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종류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의 종류요 질감의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요 파랑 박엽지는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열 파랑과 밝지 이름값 뜨니까 클릭해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 종류는 파랑 박엽지 됐고 그 다음에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 1로 해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여기 그림 영역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 대화상자로 바뀌었죠. 네, 작업 창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네, 채우기인데 채우기는 이번에는 단색 채우기로 하고 색깔의 종류요. 네, 단색 채우기로 하고 색깔의 종류는 흰 색깔로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배경이 이렇게 하시면 다섯 번째 요구 조건 끝났어요. 다음 여섯 번째 요구 조건 토시 하나는 틀리고 이대로 나옵니다. 제목 서식은 차트 제목 글꼴 굵게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의 테두리 설정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대로 안 바뀌고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 내용부터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글자 상자 선택한 다음에 기본 문구를 수정할게요. 마음의 숲 및 외일 북의 도서 가격 이렇게 수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해당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차트 제목 글자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서요 문제 요구 조건에 맞춰 수정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굴림으로 하고 굵게 적용해 굵게 눌러주세요. 굵게 그 다음에 20포인트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배경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으면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 있으면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흰 색깔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 테두리 설정에 테두리는 채우기가 아니라 밑에 테두리라고 이걸 접어 볼게요. 네. 요 테두리 깡통이 채우기 및 선입니다. 채우기 및 선에 테두리 실선으로 하세요. 테두리를 실선으로 하고 색깔을 검정으로 하세요. 색깔을 테마색의 첫 번째 검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4가지 요구 조건 주어져 있어요. 네, 문제 유형이 고정이에요. 2개 계열 중에 1개 계열 문제에서 요구하는 계열은 이북 계열을 차트 종류 표시기능 꺾어 선정 변경하고 보조 지정해요. 꼭 요렇게 요구 조건 나옵니다. 네. 2016은 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더 쉬워요. 2010 버전보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막대한 선택에도 상관없어요. 막대에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면 이렇게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에 혼합 그대로 유지하세요. 혼합 그대로 유지하고 문제를 요구하는 수정 대상 계열은 이북입니다. 이북 묶음 막대 요거 수정하고요. 문제를 요구하는 표시가 꺾어 선정으로 그 다음 보조 체크해주면 돼요. 자, 이북의 묶음 막대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꺾어 선정의 마지막 요게 네, 첫 번째 줄 끝에가 표시기능 꺾어 선정 그 다음 보조 체크하면 뚝딱 네, 요거 조건 충족했고 확인 됐습니다. 네, 쉬워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계열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을 삼각형의 크기 10 레이블 값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7월 달부터 변경된 출제 기준입니다. 표식 네, 조정하는 거, 수정하는 거. 자, 어떻게 하냐면 표식이라는 부분 자체는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동그라미 점령 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 요
채우기 및 선 위에 네, 위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네, 채우기 및 선 다시 요게 선택이 돼야 돼요. 선 꺾은 선정이 선택된 상태에서 네, 채우기 및 선에 요거 표식을 선택하셔야 돼요. 표식 선택. 이렇게 해서 표식 옵션으로 가서 기본 제공을 선택합니다. 기본 제공. 그 다음에 모양, 지금 문제는 삼각형 요구하고 있어요. 사각형, 다이아몬드 요 두 종류 많이 나왔어요. 삼각형 요구하니까 삼각형 선택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크기 10, 얘 크기 10은 고정적으로 10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줄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네, 됐습니다. 엔터 이렇게 눌러줄까요? 네, 이렇게 적용됐죠? 네, 엔터 눌러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표식의 모양, 문제 조건은 삼각형 크기 10 됐죠? 자,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라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다른 데는 쭉 없는데 요 17,000이라고 하는 부분이 17,000원이 11계단 막대 위에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대로 해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1계단의 막대를 선택을 하고요. 다른 막대를 같이 선택됐으니까 얘만 다시 한번 선택해서 요거만 선택을 한 다음에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위 바깥쪽 끝, 네, 안쪽 끝이 아니라 바깥쪽 끝, 데이터 레이블의 종류를 바깥쪽 끝, 미리 보기 보이죠? 선택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하라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자, 해당이 눈금선은 요 수평 주 눈금선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주 눈금선 서식에서요.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합니다. 실선으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대시 종류요. 대시 종류를 네 번째 거 파선으로 하시면 돼요. 대시 종류 파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남아있는 요구 조건 네, 하기 전에 네 번째 요구 조건 축 출력형태 3조거든요. 요거 그러면 네, 출력형태 그 문제지하고 비교해 가면서 하나하나 좀 수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자, 보세요. 출력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세로값측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최소값 0원, 주간격 2,000원, 최대값 18,000원. 최소값 0원, 주단위 2,000원, 최대값 18,000원. 수용사항이 없어요. 네. 수용사항 없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선이 없어요. 네, 이 선이 없어요. 이 선이. 그래서 해당 그 세로값 측의 숫자값 있죠. 네, 선택하게 되면 축서식 대하상자로 바뀌어요. 축서식 대하상자에서요. 해당 요 채우기 및 선의 선 종류 자체를 실선으로 바꿔줄게요. 채우기 및 선의 선 종류를 실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색깔 검정 기본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로도 마찬가지. 지지 않는다는 말 예 선택 한번 해볼게요. 가로 항목축도 선 종류를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서 보조 트랙 값축. 보조 트랙 값축도 자, 하이펀 3,000원, 2,000원 요 수용사항이 있고 최대값 12,000원 하나만 수용사항이 있습니다. 자, 방금처럼 요 선도 마찬가지 보조 트랙 값축을 선택한 다음에 요 선 종류를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당 축 주단위 바꿔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얘 선택한 다음에 여기 축서식에 막대 그래프 있죠. 요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축 옵션요. 축 옵션에서 단위 2,000 되어 있는 부분을 3,000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축 옵션에 축 옵션 단위 3,000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번 요구 조건까지 다 끝났어요. 7번 요구 조건까지 끝났고 남아있는 요구 조건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8번 요구 조건은 법내에 대한 요구 조건이에요. 법내명을 변경하여라 이렇게 출력형태 3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토시한 한 틀로 이렇게 요구되어지는데 출력형태 살펴보게 되면 법내가 한 줄로 되어 있을 거예요. 두 개 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이북이
두 줄로 돼 있어요. 수정합니다. 네. 얘 범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범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하면 데이터 온번 선택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범내 항목 계열 중에 이름 수정이 필요한 이북 가격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눌러요. 편집 버튼 누르면 요렇게 계열 편집 대화상자가 실행되고 계열 이름을 요 옆에 있는 거 참조해가지고 이대로 입력해 볼게요. 네, 대문자 E 하이펀 B 소문자 OK 가격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이렇게 네, 요거 참조해야 되고 확인 클릭 이렇게 바꾸는 거 맞아요? 라고 네, 확인 최종 맞네.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면 뚝딱 수정 완료됐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남았습니다. 네, 10번은 출력 형태 같게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부 조건이 없어요. 네, 9번 마지막입니다. 모세로 둥근 사각형 설명서 삽입한 다음에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하세요. 꼭 요렇게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최고가 요 도형입니다. 자, 북자부터 시작하고 가짜 앞에까지 너비 그 다음에 해당 높이가 이렇게 네, 문제지에 참조 가늠해 가지고요. 제목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좀 수월하세요. 제목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자, 요거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하나가 조금 더 수정이 좀 필요하는데 막대 너비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좀 다르다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 막대 너비나 요 간격이 좀 달라요. 이 막대를 선택한 다음에 옆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가 있는데 추천입니다. 추천으로 말씀드리면 계열 겹치기를 0으로 할게요. 계열 겹치기는 0으로 하고요. 간격은 한 150 정도 하시면 무난할 겁니다. 간격은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조금 더 넓혀줘도 될 것 같긴 하고 문제지 출력 형태에 맞게끔만 하면 되거든요. 간격 너비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요 간격이거든요. 요 간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값으로 한 100% 정도 한 이만큼 됐다 그죠? 네, 한 요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만족 한 90 정도 해도 될 것 같긴 하고 한 요 정도? 네. 계열 겹치기 0 간격 90 출력 형태와 같게 맞춰.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라. 10번 요구 조건이 개괄적인 요구 조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열 겹치기 정도하고 너비 값까지 제가 미리 그냥 당겨가지고 했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9번 마무리합니다. 삽입이 다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제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의 저기 밑에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네, 모서리 두근 사각형 설명선 네, 그 다음에 여기 부터 너비값 도서가 이 정도 높이값 네, 놓으세요. 눈대중으로. 그 다음 최고가라고 이렇게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삽입된 위치가 차트 영역이니까 아까 저희가 5번의 영역 서식에 차트 영역은 굴림이 11이었어요. 글꼴이. 그래서 그 글꼴에 맞춰주세요. 고정적으로 굴림이 11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굴림이 11.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 채우기 색깔 깡통에 흰 색깔. 네, 그 다음에 해당 수평 수직 가운데 맞춤해서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거 여기 조절점 있죠? 요 조절점 당겨가지고 수동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얘 이렇게 가리키게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요것도 제가 닫아볼게요. 이렇게 해당 글꼴 영역 서식 굴림의 11 걸자 색깔 검정 채우기 흰 색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완성을 했고요. 네. 자, 2020년 9월달 네, 출제 이용 A형 1교시 진행되었던 문제 풀이해드렸고요. 2016으로 풀이해드렸는데 2021년까지는 2010버전 선택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ITQ 엑셀 일반적으로 A등급 취득하시고 난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도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컴퓨터 활용 능력은 2021년 1월달부터 적시적으로 표준 버전이 2016 버전으로 바뀝니다. 2010 버전은 응시가 안 되기 때문에 2016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이후 시험 보시는 분들 정보박사 올려드리는 해당 유튜브 컴퓨터 자격증 유튜브 채널 구독하셔서 최신 버전 풀이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되시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